명절들 잘 쉬셨죠? 비가 오는 월요일입니다. 정원석입니다. 사건들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모든 것이 다 얽히고 설켜 있는 그런 시대라서 어떤 하나의 사건이 그냥 그 사건만 단독으로 가지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걸로 인해서 나비 효과가 어떻게 번져나갈지 모르기 때문에 미국하고 중국의 관계가 표면적으로는 더 나빠지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뒤로는 이제 어떤 내용이 오고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둘 다 뭐 트럼프나 시진핑이나 전략적인 판단을 하겠죠. 자신들한테 유리한 무언가를 위해서 최대한 머리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주식하신 분들 많으실 건데, 삼성전자 주식이 10만원을 앞두고 명절 전까지 쳐 올랐는데, 오늘 지금 그 상태에서 주춤주춤 하고 있습니다.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히토류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중국이 전면적으로 히토류 수출을 이제 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시진핑이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뒤에 들려오는 소식들은 우리나라 대기업 몇 군데에는 그대로 이제 수출을 허용하겠다고 하는 내용들이 뒤따라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것 같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던 그래서 단순히 그냥 아주 지구상의 소량식으로만 존재해서 어떻게 어디다 써먹을지도 잘 몰랐던 그런 것들. 그래서 히토류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이 물질들이 그야말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태양광은 당연히 태양광을 만드는 데는 사실은 히토류가 들어가지는 않아요. 이렇게 우리가 흔히 아는 SI라고 하는 실리콘 소재는 이제 주성분이 규소죠, 모래예요. 히토류가 아닙니다. 그리고 태양 전지를 이제 웨이퍼를 만들기 직전에 음전하를 띠게 하는 부분하고 전공을 형성하는 양전하 역할 쪽에 특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 붕소와 인이 필요한데 이 두 가지 이제 요소들도 사실은 히토류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범용의 반도체가 지구의 기본적인 문명의 근원을 형성을 하고 나니까 이런 반도체의 성능이나 아니면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더 얻어야 될 여러 가지 성능을 극대화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곳에 전부 다 히토류가 필요하니까 히토류를 확보하는 데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지구상에 필요한 히토류의 60%를 중국이 가지고 있어요. 매장량 60%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걸 정제를 해서 실제로 산업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게 공급을 하는 공급 능력은 90%가 넘습니다. 중국이. 그러니까 중국에서 히토류를 잠가버리면 전 세계 흔히 선진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들의 어떤 첨단 산업들은 그대로 멈춰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죠.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해 하시는 이제 개통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영롱행 태양광에 대한 얘기가 얼마 전에 뭐 연일 그 TV 뉴스에서 나오고 그리고 많이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당장 뭔가 이루어질 것처럼 얘기가 됐는데 조용하죠. 해피발전소 역시도 방송에서 많이 소개가 되고 했는데 역시도 조용합니다. 왜 조용할까요? 첫 번째는 일단은 뭐 영롱형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농지를 전용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규제를 풀어주면 되는데, 사실은 이 부분은 맘만 먹으면은 뭐 한 일주일이면 풀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하죠. 행정 조치를 할 수도 있고요. 내지는 법안을 만들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무도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들려오는 소리들이 내년 한 9월 달이나 돼야 영동형 태양광에 대한 어떤 가시적인 가능성이나 어떤 실질적인 어떤 통로가 만들어질 거다. 이렇게 뒤로 살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원인은 하나입니다. 개통이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방송에서 연일 떠들고 있는 것처럼 뭐 초고압 직류 송전망 구축하는데 뭐 지역에 이제 사람들이 반대를 한다. 그래서 충분하게 보상을 해주면서 이 부분을 이제 그대로 진행을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3, 4, 5 라인 한 두 라인 정도를 더 증설을 해야 되는 부분도 역시 그러고 있고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2047년인가 2048년까지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이제 어마어마한 이제 최첨단 단지예요. 100만 평이 넘습니다.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전력이 필요하죠. 단순만 계산해도 10기가와트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로 하면 한 10개 정도 원자력 발전소가 필요한데,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원자력 발전소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더 결정적인 건 뭐냐면, 원자력 발전소를 아무리 짧게 진다 그래도 10년은 걸려요. 타당성 조사하고 주민 수용성하고, 그리고 실제로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 건 한 7년이면 끝나는데, 그런 예비 기간까지 친다 그러면 10년인데, 지금 상황에서 10년 있다가 이 첨단의 시설들을, 첨단의 이제 제조 시설들을 만약에 만들어내면 우리는 모든 기회를 다 잃게 됩니다. 모든 것은 때가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국가적으로 많은 전력이 필요한데, 이 전력망을 어떻게 빨리 재구축해서 무리 없이 전력을 공급하느냐가 가장 큰 문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같은 데는 사실 여러분들이 태양광 발전소를 하는 데하고는 약간 괴리가 있습니다. 만약에 뭐 서해안 해저를 통과해서 수도권으로 올라오는 초고압 직류 송전망이 실제로 동작을 한다 그래도, 그리고 3, 4호 라인을 두 개를 더 만들어서 용인까지 와서 전력을 공급한다 그래도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는 데는 도움이 전혀 안 돼요. 어찌 보면 방해가 될 수 있고요. 또 이 거대 송전망을 구축을 하다 보면 진짜 필요한 지역의 작은 전력망, 그러니까 지역 변전소하고 내 집까지 내지는 내 태양광 발전소까지 오는 변전 라인들에 대한 설비 투자가 상대적으로 소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해줘야 되는데, 일단은 초거대 송전망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는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돌파할 부분은 이제 그 송전망이 지나는 지역들만 잘 다독여서 동의를 받으면은 문제없이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지역에 실질적으로 100km, 200km, 300km 뭐 1메가 이하짜리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는 데 필요한 개통은 이런 초거대 송전망이 아니고 실제로는 작은 단위의 송전망입니다. 지역의 변전소를 늘려야 되고요. 지역의 변전소의 설비를 증설을 해야 되고요. 내지는 첨단의 시설로 바꿔야 되고요. 변전소에서 내 지역까지 오는 전봇대 상단의 특고압 라인의 전선의 두께를 바꿔줘야 되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걸려있는 변압기 같은 것도 손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도시권을 벗어나면 대한민국 전 영역이 흔히 말해서 이제 농촌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농촌 지역이 안고 있는 문제가 있죠.
첫 번째가 저소득, 두 번째가 고령화, 첫 번째가 고령화, 두 번째가 저소득, 그리고 세 번째가 인구 감소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만 보면, 특히 고령화 그리고 인구 감소만 보면 기존의 전력망도 사실은 남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력망을 확충을 하고 더 늘려줘야 돼요. 뭐 때문에? 태양광 발전소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태양광 발전소만 들어오지 않을 거예요. 어쩌면 이제 작은 단위의 풍력 발전소도 육지에 건설이 되기 시작할 거고, 그리고 아직은 아무도 관심을 갖고 있지 않고, 그리고 어느 부서, 정부의 어느 부처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은 바이오매스 발전 같은 경우에도, 예, 이제 우리가 슬슬 실질적으로 이제 갖춰야 되는 때인데, 이런 걸 갖추기 위해서는 지역의 작은 단위의 이 배전망이 구축이 돼야 되고요. 이 배전망이 사실은 매우 능동적으로 구축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있는 배전망을 확충하는 부분이 비용이 일단 많이 들어요. 그리고 이거를 전국에 걸쳐서 일괄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 뿐더러 정책에 대한 효과가 사실은 들쭉날쭉하죠.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수요가 있는 곳을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단기간 안에 그 수요를 수용하는 그런 방식으로 정부는 아마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그 수요를 촉발시켜서 지역에 있는 배전망, 변전소와 배전망을 실질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새로운 전력 수용성을 더 갖추게 하는, 좀 더 첨단화된 시설로 바꾸게 하는 모멘텀 내지는 인자는 역량형 태양광하고 햇빛 발전소일 거예요. 역량형 태양광은 일단 도심 이외 지역에, 그러니까 쉽게 해서 시골 지역에 첫 번째 고령화, 그리고 저소득, 인구 감소를 막을 수 있는, 지금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아직 합의가 안 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실질적으로 합의가 안 돼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당장 합의를 해서 어떤 정책적인 부분으로 실행을 할 경우에 개통망이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문제가 노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건 정치적인 어떤 부분에서 능력이 없게 보일 수도 있고요. 좀 더 심각하게 얘기하면 아마추어적인 느낌으로 비난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까지 이 실질적인 지역의 전력망 확충에 대한 수요를 끌어올려 놓고,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인정하는 분위기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어떤 법령이나 아니면 시행령이나 이런 조치를 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정부는 그 타이밍을 내년도 9월 달 정도로 이렇게 슬슬 조금씩 흘려서 분위기를 잡아 나가는 것 같습니다. 태양광 발전소 하시는 분들 중에서 분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개통망이에요. 이 개통망에 관한 정보는 한전의 홈페이지, 한전온이에요. 한전온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얼마 전에 25년 하반기 전력개통 회수 용량을 재분배한다는 공고가 떠긴 했어요. 그래, 뭐 큰 내용도 아니고 실제로 디테일한 내용은 전부 다 발표가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내용도 모르고요. 그리고 10월 1일 날 호남권의 재분배 용량 공고도 떴었는데, 그것도 내나 뭐 신규 발전소는 별로 해당이 되지 않죠. 적체되어 있는, 대기를 하고 있는 발전소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관심을 갖고 있긴 해야 되는데,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면 실질적으로 나한테 이렇게 다가오는 부분이 없으니까 한두 번 하다 보면 아마 관심을 잃어버릴 것 같은데, 그러지 말고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이 개통망에 대한 어떤 변경이나 이런 부분들을 압력을 좀 더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방안 중에 하나가 발전소가 허가를 내고 한전에다가 개통 신청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이거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실질적인 투자가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늘상 얘기하는 것처럼 태양광 발전소 하시려는 분들은 일단 발전소 허가를 받으시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한전에 개통을 신청을 하시면 정부로서는, 그리고 한전 당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계속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결국은 그걸 수용하기 위해서 지역의 변전소부터 시작해서 지역의 배전망에 대한 투자를 감행할 수밖에 없어요. 우는 아이에게 젖을 먼저 준다고 하잖아요. 우리 사회가 모든 부분들이 다 엉켜 있고, 그리고 우리가 비록 제조업 강국이긴 하지만 실제로 이 제조업 전체 밸류체인에서 아무도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은 중간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업을 포기하지 않고 제조 공정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있는 그런 영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흔히 이제 한계 기업이라고 하죠. 그런데 사실은 이 한계 기업들이 어느 순간에 아니 더 이상 못 해먹겠어 하고 공장 문을 닫거나 아니면 사업체를 이제 폐업을 해버리고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체 제조업 밸류체인의 구멍이 뚫리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조 역량이 결국은 큰 상처를 받게 될 거고요. 그리고 제조 역량이 어느 정도 선에서는 꺾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언론에서 좀 짚어줬으면 좋겠는데, 단순히 뭐 인건비 주기도 벅차고 그리고 수익도 내지 못하고 그래서 뭐 도산하거나 폐업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라고 이런 판단이 드는 이런 제조업체는 전체 제조의 밸류 체인의 유지라는 측면에서 지원이 있어야 되고요. 그 업체들이 도산하지 않도록 돌보는 무언가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어느 언론에서도 그런 부분은 얘기를 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이제 본연의 그 임무대로 산업자원부로 이제 바뀌었어요. 그러면 결국은 이 제조 업체하고 밀접한 이제 업무에 좀 집중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기대를 좀 해 볼 수 있나요? 일단은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미래를 위한 새로운 먹거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 먹거리의 베이스가 되는 그 밑에 오랜 시간 쌓여져 있는 역량과 노하우와 그리고 인력과 이런 것들이 그대로 버려지면 결국 미래를 위한 먹거리는 만들어내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전력망 개통은 이렇게 지역에서 하고 싶어하는 태양광 발전소, 영농형 햇빛 발전소, 그리고 민간이 하는 뭐 100km, 200km, 300km 이런 상업용 발전소들에 대한 욕구들이 계속 늘어나면 결국은 정부는 지역 변전소하고 지역 변전 라인들에 대한 투자를 할 수밖에 없고요. 한전이 혼자서 다 감당을 못하죠. 결국은 세금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결국은 압력에 의해서, 국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움직여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전향적인 자세를 가지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냥 그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고 하잖아요. 나도 저 대열에 내 거가 나만 아니고 내 거를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도와줘야 된다고 하는 그런 자세로 동참을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좀 정리를 좀 했어요. 그래서 영상 말미에 영상 밑에 설명란에 이 내용을 좀 자세하게 좀 정리를 해서 글을 하나 써놨으니까 좀 모자라시다고 생각하시는 부분들, 그리고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들은 글을 좀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2018년부터 활동하던 이제 그 기후와 에너지에 관련된 이제 그룹이 하나 있습니다. 엠버라고 하는 영국의 근거지를 두고 있는 뭐 기후 싱크탱크 이렇게 불려요. 엠버라고 하는 기관에서 9월 8일 날 리포트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리포트에 국제 에너지 기구 IEA가 응답을 했습니다. 뭐라고 응답을 했냐면 에너지 전환의 분수령을 보여줬다. 분수령을 짚어냈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25년도 상반기에 지구상에서 연료 없이 전력을 만드는 재생에너지가 그동안에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연료를 집어넣었던 화석 에너지를 압도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넘어섰다도 아니고요. 양이 더 막 늘었다도 아니고요. 압도했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게 사실은 되게 고무적인 표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서 인류는 아주 옛날부터 불을 이용해 왔지 않습니까? 불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들었죠. 우리 몸도 사실은 불을 우리가 먹고 있는 각종 여러 가지 뭐 유무기물 이런 것들을 몸속에서 태워서 에너지를 얻는 거잖아요. 그래서 체온도 유지가 되는 거고. 그런데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인류는 지금까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인류 전 역사에서 불을 이용해서 불을 만들었고 그 불을 만들기 위해서 연료를 계속 공급을 했는데 태양광이나 풍력, 수력 같은 연료가 없이 에너지를 만드는 재생에너지가 기존의 연료가 필요한 화석 에너지를 압도적으로 넘었다라는 표현을 씀으로써 아주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됐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고무적인 순간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링크를 달아드릴 테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보시면은 나름대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구나 라고 이렇게 대충 짐작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IEA 국제에너지기구는 이 리포트를 근간으로 해서 2030년 정도면은 지구상에 필요한 전력의 절반, 태양광, 풍력, 수력 같은 재생에너지가 충분하게 감당을 할 거다. 그래서 드디어 인류가 연료 없는 에너지 시대로 이제 진입을 본격적으로 했다라고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예요. 이거 이외에도 뭐 할 얘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나머지 얘기는 이제 다른 영상에서 하기로 하고요. 제가 연휴 기간 동안에 몸이 좀 안 좋아서요. 영상을 아예 못 만들었습니다. 네. 지금도 몸이 조금 안 좋긴 한데 그래도 요 며칠 사이보다는 오늘이 제일 몸이 좋은 상태인 것 같아요. 오늘까지는 사무실에서 움직이지 않고 내일부터 이제 움직이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수요일까지 비가 온다 그러죠. 매일매일 기온은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가을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물론 이러다가 갑자기 훅 겨울이 올 수도 있습니다. 건강에들 조심하시고요. 태양광 발전소를 꿈꾸고 계시는 분들은 제가 늘상 얘기하는 것처럼 머릿속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액션을 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한테 기회가 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